자, 이제 대리 전에 효력 발생부터 봐야죠. 자, 기본서 205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도해를 보시면 갑이 표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보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먼저 이 갑이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발송. 그리고 그 우편물이 오른쪽 도달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을이 그 우편물을 받아서 뜯고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요지죠. 자, 그러니까 갑이 먼저 의사표시를 먼저 제일 처음에 발송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발송. 보내기. 편지 보내기. 그리고 그 편지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도달. 그리고 을이 그거 받아가지고 읽고 이해하면 그게 요지라는 거예요. 요지. 자, 이렇게 발송부터 요지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보냈던 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어느 시점이죠? 원칙적으로 도달되는 시점이죠. 그죠? 도달주의.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발송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적으로 발송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 발송주의 취하는 것은 우리 계약법에서 봤었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 통지가 뭐가 되는 시점? 발송되는 시점에서 계약 성립이었죠. 격승발을 기억하세요. 격승발. 예외죠. 그죠? 자, 먼저 1번의 원칙부터 확인하세요. 도달주의입니다. 자, 도달의 뜻은 양과로 1번에 나오듯이 객관적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그 통지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읽어봤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착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양과로 2번입니다. 도달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표의자. 편지 보낸 갑에게 도달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번은 보통 우편물이죠. 보통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달을 추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보통 우편물은 걔가 물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걔가 물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동네 꼬맹이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반송되지 않았을 때 도달을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내용 증명 우편물이나 아니면은 등기 우편물일 때 이런 것들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 추정 가능합니다. 3번이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수령을 뭐 했다고요? 수령 거절했다고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럼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된 거죠. 알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 아니면은 을의 동거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했을 때도 도달이 된 거, 도달이 안 된 거? 도달된 거죠. 도달된 거.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양과로 3번에 보시면은 도달주의의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니까 발신주의 취한다는 거죠. 여기서 2번이 중요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승낙. 승낙 통지를 뭐한 시점? 발송한 시점. 격승발이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거는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최고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확답을, 상대방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확답을 발하지 않으시면은 뭘로 간주가 돼버리죠? 거절로, 그죠? 거절로 간주되죠. 추인 거절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이잖아요. 요 사이에 신이 생략돼 있어요.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취한다는 거예요? 발신주의 취한다. 발신주의 취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그게 1번이에요.
자, 밑에 양괄호 4번이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고 해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유효라는 거, 무효라는 거? 유효라는 거죠. 뒷페이지요. 수령 능력.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는데 제한 능력자거든요. 이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수령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수령 능력. 없어요. 수령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난 분명히 보냈는데 얘가 능력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라고요. 야, 너 제한 능력자였어? 예, 저 제한 능력자죠. 그럼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령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죠. 제한 능력자에게 수령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한 능력자가 보호받는다는 거죠. 보호받는다.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이 됐더라도 표의자 측에서는 을이 제한 능력자인 이상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도달을 주장하지 못해요. 을이 보호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제한 능력자가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는 가능해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 주장은 가능하지만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 언제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냐? 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보호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법정 대리인이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됐음을 안 후라면 법정 대리인이 안 후라고 한다면은 갑이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달 주장 가능하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빈출이라고 된 데 나오잖아요. 법정 대리인 측에서 도달을 안 때, 그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죠. 그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였고요. 자, 다음 이제 제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리로 갑니다. 대리. 자, 대리는 일단 첫 번째, 자, 대리 파트 첫 번째는요. 일단 대리 제도부터 제일 처음에 봐야 되죠. 대리 제도. 반드시 출제입니다. 대리 제도에서요. 근데 이 대리 제도에서는 대리권이 있고, 그다음에 대리 행위가 있죠. 대리권과 대리 행위. 여기서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본인이 있고, 여기에 본인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수권을 하면, 수권. 본인이 수권을 하시게 되면은 이자가 이제 대리인 되는 거죠. 이러한 본인과 대리인의 요 관계를 다루는 파트가 바로 저 대리권 파트예요. 대리권. 여기. 네? 요거. 자, 그럼 을이 대리인이 돼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법률행위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그죠? 자, 그래서 대리권 같은 경우는 누구랑 관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행위는 누구랑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네? 이런 관계를 다루는 것이 대리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여기서 이루어지죠. 대리행위는요. 하지만 그로 인한 효과가 귀속되는 거는 본인한테 귀속, 대리인한테 귀속. 네, 본인한테 귀속되죠. 이게 바로 효과를 귀속받는 관계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대리제도에 이어서 복대리가 나오죠. 복대리.
복대리. 복대리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죠? 본인의 대리.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 무권 대리 중에서도 협의의 무권 대리. 네?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먼저 보고요. 마지막이 표현 대리죠. 표현 대리. 이렇게 좀 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대리죠, 그죠? 표현 대리. 그래서 어떤 분이 포현 대리라고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 포현 대리라고. 예? 의사 표시라고 하나? 의사 포시 이렇게 하시고. 예, 계속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자, 내려가죠. 수권 행위부터. 자, 1번에 수권은요, 대리권 주는 걸 수권이라고 그러죠. 예? 이 숫자가 줄 숫자예요. 줄수. 이 권은 뭐죠? 권? 권한이에요. 권리 아니에요. 권한. 자,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요. 자, 을이 갑한테, 자, 수권을 해가지고, 을이 대리권을 가지면은, 이 대리권이라는 건 권리다, 권한이다. 이 권한이에요, 권한. 권리 아니에요, 권한. 그래서 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권한 준다. 자, 의 대리권 주는 것을 말한다. 방식은 제한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말로 하셔도 되고, 뭐 위임장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불교식입니다. 자, 내려가서 먼저 대리권부터 보죠. 자, 대리권에 먼저 범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리권 파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과 대리인의 요 관계를 다루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대리권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대리권의 범위죠, 범위. 대리권 범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냐? 그죠? 두 번째, 대리권 제한. 뭐 대리권 남용 이런 것도 나오고, 대리권 소멸. 이 세 부분이 나오는 것이 바로 대리권 파트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대리권 범위입니다. 자, 권한을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권한을 안 정했어요. 권한을 만약에 정했으면 그냥 정해진 권한대로 대리행위 하면 되겠죠? 근데 안 정하셨다고요. 이렇게 안 정했으니까 법에서 정해놨죠.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 정해진 이 대리권 범위는 첫 번째가 보존 행위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먼저 보존 행위부터. 이 보존 행위 같은 경우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죠. 미등기 건물을 등기하는 거, 보존 행위. 자, 이번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채권이 보존되죠. 맞아요. 채권 보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있고, 그리고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근데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병이 채무자, 상대방. 그럼 병이 채무자라는 것은 이 본인한테 채권이 있다는 거죠, 채권. 아시다시피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멸시효 있어요, 없어요? 소멸시효. 있죠? 몇 년이야? 10년이야. 10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싶으시면은 채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 채권 행사, 청구하셔야죠. 그래서 대리인이 야, 돈 갚아라. 돈 갚아라라고 청구했다고요. 에? 본인을 대리해서. 그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 그럼 채권이 소멸해요? 채권이 보존돼요? 채권 보존되잖아요. 채권이 딱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행위라고? 보존행위라고요. 자, 3번은 물건 처분이죠? 근데 부패하려는 물건이죠. 부패하려는 물건을 처분해야, 격리를 시켜놔야 다른 것들이 부패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존행위라는 거죠.
이용계량은요, 밑에 쪽에 이거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죠. 이용계량. 임대차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원래는 무이자 소비대차였는데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거죠. 무이자였는데 이자부로 바꾸면 이자라고 하는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용계량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칸에 보시면은 처분행위 나오죠. 처분행위. 원칙적으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이 대리인 같은 경우는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처분행위 할 수 없어요. 처분을 하면 안 되지, 이 양반아. 처분행위 못한다. 그리고 이용계량이라도 이용계량 행위라고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거. 성질이 변하게끔 하는 이용계량 행위.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처분행위 할 수 없고 이용계량 중에서도 성질이 변하게끔 만드는 이용계량 행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권한을 정했을 때, 정하지 않았을 때. 정하지 않았을 때. 정하지 않았을 때. 자, 1번.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처분이에요. 먼저 저당권 설정은 대표적인 물권 행위고 처분 행위죠. 맞습니까? 그럼 처분 권한 있어야죠. 근데 처분 권한도 없으면서 저당권 설정 하셨네요. 하면 안 되고요. 채무를 면제시켜주면 본인의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채권 포기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라는 거죠. 할 수 없다. 자, 밑에 2번이요. 예금을 인출해서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준다.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예금을 가만히 냅두면 안정적인 이자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개인한테 이렇게 사채로 빌려주면은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질이 변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에다가 투자하셨네요. 미쳤죠, 그죠? 예. 네? 가상화폐 투자해버린 거죠. 그럼 성질이 어떻게 됐다? 성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주식하면 안 돼요. 예. 자, 내려갑니다. 자, 대리권에 포함되는 거 확인합니다. 자, 기억에서 매매계약 체결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리권을 받으셨으면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이런 것들 수령할 수 있죠. 수령 권한이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둘째 줄에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두 가지.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요. 임의대리권에서 권한의 부수에서 상대방 의사표시 수령하는 권한. 이것도 포함되죠. 자, 디귿 주의하세요. 분양 업무를 위임받았을 때는요. 분양계약에서 달리 정한 게 없다면 분양계약 해제나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된 권한도 대리인한테 있다고 판시했던 사건입니다. 좀 특이한 판례고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 요 기역서부터 미음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처분행위들 말하는 거예요. 처분행위.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목적물을 제멋대로 뭐 매각을 해버린다거나 처분이죠. 아니면은 목적물에다가 제멋대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린다거나 계약을 끝내버린다거나 해제를 해버린다거나 처분. 또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의 채무를 제멋대로 면제시켜 줘버리는 것. 이런 채권이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다 처분행위들이라는 거죠.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얻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요. 대여금의 영수권한을 받으셨는데 채무 일부를 면제시켜주고 싶죠? 그럼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이 있어야죠. 니은에 계약 체결에 관해서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서 해제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해제는 못한다고.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매 계약 소개하고 매수인 대리에서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해제까지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대리인은 해제한다고 해제 못한다고 못한다고. 근데 아까 위쪽에 동그라미 2번에서 디귿 같은 경우는 이 분양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해제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봤던 사건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밑에 리을이요. 매수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 부동산 처분 안 되죠. 미음, 예금 계약 체결 위임을 받으셨는데 예금 담보로 대출 받는다? 역시 담보로 제공해버렸죠?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자, 다음 대리권 범위를 지나서 대리권 제한입니다. 자, 대리권 제한은 먼저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죠.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밑에 쪽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금지죠.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동그라미 2번이죠. 예외적으로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될 수 있죠.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입니다. 을이 대리인이고 갑이 을한테 50억을 맡겼을 때 50억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너무 비현실적. 자, 5억을 맡겼을 때. 자, 갑이 을한테 5억을 맡겼을 때 맡아서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을이 이 돈을 그대로 빼가지고 나에게 주는 선물. 그 돈을 빼는 것도 대리인이요. 그 돈을 받는 것도 대리인이요.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자기 계약이죠. 혼자서 다 하시는 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자기 계약 금지입니다. 금지 하지 마시라고요. 금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이전부터 갑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다면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한이 도래했다면 돈 받을 날짜가 됐다면 이거는 다툼이 있는 거, 다툼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걸로 보죠. 다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툼 없는 채무 이행으로서 갑이 관리하라고 준 돈 5억에서 야, 내가 받을 돈 5천만 원을 나한테 선물로 줄게. 원칙적으로는 자기 계약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렇게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 자체가 다툼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계약.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쌍방 대리도 원래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쌍방 대리 많이 하죠. 법무사분들께서. 법무사. 멋있네요, 법무사. 그죠? 쌍방 다 대리해버리죠. 그러면 법무사 측에서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이전 등기 신청하시는 거. 이전 등기 신청. 한 명의 법무사가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고 쌍방 다 대리하죠. 원칙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돈도 다 갖다 줬고 물건도 다 넘겼기 때문에 마지막 절차로 이전 등기만 하는 거니까 저 경우도 다툼 있는 거 없는 거. 다툼 없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내려가세요. 자, 3번. 자, 동그라미 3번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뭐 하면?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기계약 하지 말고, 야, 자기계약 하지 말고, 야, 쌍방대리 그것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해버리면은요, 이거는 무권 대리로 취급해요. 이거
무권대리네, 무권대리. 권한도 없이 대리행위 하셨네. 그럼 이게 무권대리로 취급된다는 거는 일단은 효력이 뭐라는 거?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유효될 수 있다는 거죠.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 있다. 자, 내려가서 3번이요. 소멸. 대리권 소멸 일단 공통 사유 4가지.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이야. 동그라미 2번에서 성년후견 개시 있죠? 예, 그것다 쓰세요. 한정후견 X. 한정후견 X. 한정후견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한정후견이 아니라 성년후견일 때 대리권 소멸한다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나오는 거는 임의대리에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죠. 본인이 숙권했던 거를 철회해버릴 수 있죠. 그럼 임의대리권 소멸. 자, 그리고 원인된 법률 관계 자체가 다 끝이 났다. 이게 바로 위임 계약 자체가 끝났다는 겁니다. 기본적 내부 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임의대리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숙권행위 철회하고 위임계약 종료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어떤 대리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 법정 대리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법정 대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어디에만? 네, 임의대리에만요. 자, 밑에 4번이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을 남용하셨네요. 대리권을 잘못 사용하셨네요. 대리 행위를 하려면 본인한테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셔야죠. 그죠? 본인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갑이 매각을 하라고 했으면, 갑이 상가를 매각을 하라고 했으면, 을한테. 상가 매각과 관련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으면은 이 대리인이 상가를 좋은 가격으로 파셔야죠. 좋은 가격으로. 에? 누구한테 좋은 가격으로? 본인한테 좋은 가격에 파셔야죠. 본인한테 좋은 가격에 파셔야지 상대방 좋은 가격에 팔면 안 되죠. 이 상가가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상가다. 그럼 20억에 좀 저기 잘 팔아주셔야죠. 그죠? 좀 깎더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파셔야죠. 근데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처남이다. 에? 얘가 을의 처남이었던 거죠.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2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에 팔아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누구한테 좋은 가격? 상대방한테 좋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리권이 뭐가 된 거예요? 남용이죠. 이 대리권 남용을 배임행위라고도 해요. 배임행위. 배임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에? 누가 배신 때렸죠? 을이 배신 누구 배신 때렸어요? 갑을 배신 때렸죠. 그죠? 배임행위.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이 을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있죠. 권한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갑은 상가를 매각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 무권대리. 유권대리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유권대리라는 거지. 남용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은 일단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그래서 상가를 20억짜리 상가를 10억에 팔고 이전 등기하고, 그리고 을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죠? 도망가죠. 그럼 누가 혈압 올라요? 갑이 혈압 오르잖아. 갑이. 본인이 혈압 오른다고요. 본인이. 잡아야죠. 이놈을 잡아야죠.
도망가서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이 상가를 찾고 싶으면은 요거를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무효로 만들 때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자,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어땠을 때 그쵸,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를 알았다는 거죠? 을의 남용을 을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은 비진이 표시 단서 유추 적용을 통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권 대리가 남용이 유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어쨌다는 거죠? 남용을 몰랐고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봤었던 107조 비진이하고 똑같아요. 지금 107조 비진이하고 생김새가 똑같다고요. 원칙은 유효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몰랐고 무과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본인 쪽에서 야, 너 알았지? 너 알 수 있었지? 이걸 입증하셔야 되겠어요. 본인이 입증, 상대방이 입증. 본인이 입증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죠? 네, 본인. 자, 의의를 보시면요. 대리인이 겉으로는 대리권 가지고 대리행위했죠. 근데 이를 악용해서 실제는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행위를 하셨을 때 대리권 남용입니다. 배임 행위죠. 자, 문제 해결 원칙.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즉, 유효다. 왜 유효죠? 여보세요? 왜 유효죠? 유권 대리여서. 남용은 유권이어서 유효해요. 자, 그런데 밑에 니은의 예외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속에 보시면요. 비진이 표시 단서 유추 적용된다는 거예요. 107조를 끌어와서 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이었고요. 자, 이제 이어서 대리 행위로 넘어갑니다. 대리 행위. 자, 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대리 행위입니다. 자, 대리 행위에서는요. 먼저 대리 행위가 되려면은 현명이 있어야죠. 현명주의. 그리고 대리 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런 게 나와요. 자, 밑에 개념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게 현명이라는 거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 즉, 이름을 밝힌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밝히는 것?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 그게 현명입니다.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불요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른쪽 3번입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즉,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이 돼버린다. 대리인한테 귀속된다는 거죠. 자, 본인이 있고, 갑이 본인이에요. 본인. 그리고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을 때. 그러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뭔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죠. 그게 대리 행위죠. 그런데 대리 행위가 되려면은 이 대리인 측에서 혹은 상대방 측에서 현명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현명. 그래서 현명을 해야 대리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대리 행위의 그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네, 본인한테 효과 귀속되는 거죠. 그죠? 효과 귀속. 반대로
현명을 안 하셨으면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습니다. 이러면 대리 행위가 아니게 되죠.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 네, 대리인 자기 자신한테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죠. 이때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의리 대리인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계약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을 얼굴만 딱 보더라도 아, 너는 갑의 대리인이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이 경우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효과 누구한테? 이렇게 되죠. 그죠? 예외죠, 이게. 자, 보죠. 자,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요. 4번.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셨네요. 위임장을 탁 제시하는 것 자체가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현명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대리 행위로 보아야 한다. 5번 서명대행. 대리인이 대리인이라고 안 했어요.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죠. 서명을 대행한 거죠. 이것도 대리행위 될 수 있다. 자, 다음 내려가서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하자. 대리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던 거죠. 하자.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하면 뭐랑 뭐가 있었어요? 사기, 강박이요. 그죠? 사기, 강박이 있었죠. 자, 본인이 있고 그리고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을 때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대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뭔가 하자가 있었던 거죠. 하자. 여기서 하자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죠? 사기강박뿐만 아니라 비진이 표시나 통정이나 차고 다 포함되죠. 담보 책임, 적극 가담, 불공정, 반사회 이런 거 다 포함되죠. 적극 가담,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하자라고. 지금 어디에 하자가 있다고요? 대리행위. 대리행위 어디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대리행위 여기 있죠. 여기 대리행위죠. 그죠? 여기에 대리행위죠.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자,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걸 판단을 할 때 누구 기준 판단?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 대리인 기준이죠.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자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를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왜 대리인 기준 판단이에요? 의사결정. 본인하고 대리인 중에서 누가 의사결정하니까?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의사결정 안 해요? 본인 안 합니까? 예, 본인 안 해요. 본인 안 해요. 누가 의사결정? 대리인이 의사결정이요. 본인이 다 위임했잖아요. 본인이 위임했으니까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대리인 기준 판단이에요. 자, 판단은 대리인 기준이지만 효과는 누구에게? 그거는 본인에게죠. 만약에 이 왼쪽 측이 매수인이면
여기가 매수인의 입장이면은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 아니 이 양반아 물건 샀는데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매도인 측을 상대로 해가지고 담보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보 책임. 근데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얘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물건 샀으니까? 을이 샀으니까. 그죠? 을이 몰라야죠. 을이 과실이 없어야죠.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고 싶으시면은 누가 착오해야 취소 가능? 갑이 착오했을 때, 을이 착오했을 때, 을이 착오했을 때, 그때 하자가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사기강박을 생각을 해보면 사기강박. 상대방이 사기쳤을 때, 상대방 사기쳤을 때 본인을 사기쳐야 대리인을 사기쳐야 누구 사기쳐야 하자 있는 거죠? 대리인을 사기쳐야 이렇게 됐을 때 이랬을 때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 있는 거.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안 치고 본인을 사기치면 본인은 의사결정 하니까 의사결정 안 하니까 본인은 안 하시니까 의사결정을 하자 있는 거 하자 없는 거. 그래서 판단은 대리인 기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대리인 기준으로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을 사기쳤을 때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된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 행사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거죠. 자, 첫째 간에 대리인 표준이라고 된 곳이요. 의사흠결, 사기강박, 어느 사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받을 때 그 유무를 대리인 표준에서 결정한다.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칸에 보시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본인을 표준으로. 아니, 어떤 경우에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냐. 자, 본인이 있고, 그리고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을 때. 본인이 만약에 대리인한테 직접 지시했을 때, 을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라 그랬죠. 야, 너 가서 물건을 사라. 근데 네가 알아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골랐던, 내가 이미 골랐던 바로 그 물건, 그거 사오라는 거죠. 에? 그걸 사오라, 그거를. 에? 뭐 피자였나? 핫도그였는데 그게 얘기해도 되나? 에? 코스코요. 거기 파는 핫도그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사오라는 거죠, 저한테. 에? 전 진주인데, 집이. 그거 사오라, 가서 사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사오라는 거죠, 그거. 야, 그거 사. 야, 니네 집 앞에 있는 핫도그 그거 말고 어디 핫도그요? 에? 코스코 거기 핫도그 그거 사오라, 그거. 그거 사와, 그거. 야, 그거 사와, 그거. 지시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해야 안 해요? 의사결정 안 하죠, 이 경우는요. 이거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미 의사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서 샀는데 하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이 경우 판단 기준은 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본인이 지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까지 보시면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했을 때 본인의 지시, 이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몰랐습니다 라는 걸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려가서 1번 확인하세요. 대리행위 하자 표준은 대리인이고 취소권은 본인한테 귀속. 밑에 2번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전부 다 대리인 표준 판단이다. 근데 3번은 좀 주의하셔야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는 전부 다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소라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지만 궁박은 본인 기준이었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이중매매에서 이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것을 본인이 알지 못했죠. 그래도 적극 가담이에요? 적극 가담 아니에요? 적극 가담이에요? 예, 이거죠.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요 매매 계약이 있었죠. 일단 매매가 있었다. 에? 매매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목적물을 병이 사고 싶죠. 병이 사고 싶다. 병이 사고 싶은데 병이 직접 사진 않고 야야 저 가서 저기 좀 사봐라. 이렇게. 에? 괜찮은 땅이 있으면 사봐라. 그래가지고 여기 대리인 A가 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리인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중매매가 되잖아요. 이중매매가. 이미 갑은 을한테 판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리인이 그냥 알았던 사정을 넘어서서 갑의 이런 배임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셨다고요. 병은 그냥 땅 사라 그랬지 적극 가담하라고 한 적은 없죠. 그럼 당연히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랐지, 제가 적극 가담한지를. 그래도 적극 가담이다, 적극 가담 아니다, 이거. 적극 가담이에요.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는 거죠. 반사회라는 거죠, 이거. 반사회 맞지. 그럼 병은 억울하죠, 그죠? 나는 몰랐는데 뭔 반사회입니까? 이 양반아, 적극 가담을 판단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A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누가 적극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본인, 병이 적극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병이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도 적극 가담한 게 맞고 반사회적 법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째 줄에 적극 가담의 표준이 대리인이므로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효가 맞다 이 말이죠. 무효가 맞다. 밑에 양걸 3번이요. 능력입니다. 의사능력 필요해요. 의사능력. 의사능력 왜 필요해요? 의사결정하니까. 에? 의사결정하니까. 그죠? 근데 밑에 2번이요. 행위능력은 필요 없죠. 행위능력은 없어도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문제 없죠, 그죠? 대리인 될 수 있다. 자, 갑이요. 을한테 수권을 하는데, 수권. 얘가 제한 능력자라는 거죠. 미성년자. 근데 제한 능력자라고 해도 문제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갑으로부터 수권받아서 병하고 사이에서 대리 행위를 하면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그냥 유효라고, 유효 이거. 따라서 이때 갑은 야, 얘 제한 능력자인데? 야, 을이 제한 능력자인데?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하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 을이 자신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한 능력 원인으로 취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요.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위임해서 을이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경우라면은 갑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취소 안 된다는 것이죠. 쉬었다가 복대리 이어서 가겠습니다.